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요. 자, 여기에 맞서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300명인 의원의 정수를 30명 줄이자 이렇게 맞불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가 거론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절대 불가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한 이후에 그 후 폭풍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 상황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이런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기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못 믿겠다. 이재명 한두 번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이전에는 공약처럼 약속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언제 변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비슷한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한쪽은 좀 특별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자신들도 좋을 게 없다. 지금 현재는 여당이지만 언제든 야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수사의 예봉이 파고 들어왔었을 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내용을 원칙적으로 또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에 있어요. 예.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명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잘했다 반기면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태껏 당당히 수사받으러 가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라라는 식의 극단적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대표도 포기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혹시라도 검찰로부터 그런 수사가 들어왔을 때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이 돈봉투와 연루돼 있다 그럴 때 펄펄 뛰면서 자기는 결백하다. 그러니까 이런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혼란스럽게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것은 한동훈만 웃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불체포 특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임기 중에는 회기 안에서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이. 이것은 왕정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너무나 쉽게 해체시키거나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로서 회기 중에 의원의 임기 중에서도 특히 회의가 있을 때에는 잡혀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고 예. 이는 독재 정권 내에서도 상당히 존중이 됐던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예 마치 국회의원만의 특권인 것처럼 치부되면서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가 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현재를 진짜 검찰이 주도하는 독재적 성격의 정권이라고 본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을 때요. 의회는 활동을 거의 못하게 돼요. 특히나 검찰이 맘만 먹으면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잡아놓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법이 있을 때 자기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의원만 남겨놓고 싹 다 구치소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의정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한 상상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원칙에 맞게 왜 생겨났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늘이죠.
여야 대표가 거론한 지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게 절대 반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서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무저항 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두 분은 불체포 특권은 결국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특히나 검찰의 예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무저항 정신으로 정말 가드를 다 내리고 얻어맞는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검찰의 잔인한 폭력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거는 검찰에 투항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싸우는 야당을 원한다.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활용하면서 검찰과 싸워서 검찰을 이기는 그런 행동들을 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는 검사 탄핵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무리하게 영장을 통과시키려고 꼼수를 쓰는 그런 검사들 예.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탄핵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해임과 파면, 그걸 의미하는 건데 왜 검사만 탄핵이라고 하는 그 말에 가둬놓고 오히려 해임이나 파면이 스스로 검사들끼리 그 판단하게끔 하느냐. 그러면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모습이 눈물겹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둔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 정수를 30명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예.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의원들의 특권을 줄이는 것을 던짐으로써 뭔가 이슈를 선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30명 축소하자라는 이 제안은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나 등등이 얘기했던 뭐 의원을 100명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도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의원을 30명 축소하자는 것을 그 의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난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를 여당의 대표가 마치 야당의 그 어떤 그 포퓰리즘처럼 이렇게 던졌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김병민이나 조혜진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당 대표가 저렇게 던져놨으니까 그거를 갖다 좀 방어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그 의회와 의원들과 의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에 비해서 의원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런 한쪽에서는 평가를 갖고 있고, 뭐 상당히 많이 늘리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실제로 최저 500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긴 합니다만. 예. 대신 그 보좌관들이 6명씩이나 붙어서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의원들이 생겨나게끔 유도를 하고, 예. 그리고 보좌관이라든지 그 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총회 내에서, 또 보좌관들도 총원 내에서 의원을 늘린다고 한다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밀도 있게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영역들을 더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세비를 갖다가 그 굉장히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봉사처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그 활동과 그 성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목만 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가 봐도 뭐 실현 가능성 그렇게 썩 높아 보진 않습니다. 일단 던져놓고 예.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는데 반노동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회동 열사와 유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양회동 열사의 그 추모 공간을 국민들 그 사이에 만들어 보겠다고 거리에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아주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오늘 어쩔 수 없이 발인을 하면서 연결식을 했지만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커다란 멍울들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그 아침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면서 그렇죠. 비통한 심정을 더했습니다. 양회동 열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 분신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화를 갖다 원했고, 그리고 또 건설 노조원들은 지금 본인들이 그 몸을 상해가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임금들을 받지 못하고 떼먹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임금을 최소한 보존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 때문에 노조를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속수무책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그 업장들과 자율적으로 약속을 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노조의 활동들을 마치 조폭들이 돈을 뜯어내는 행위에 비유를 하면서 검폭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억울함이 더욱더 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양회동 열사의 그 죽음에 대한 선택들, 이걸 다시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마치 이미 계획돼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사주를 한, 죽음을 사주한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묘사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들을 가져야 되는지 더욱더 고민스러운 그런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수석 부본부장이요. 방송 내용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돈줄을 끊겠다라는 정부를 처음 본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냈네요. 예, 마땅한 지적인데 저는 솔직히 이 언론노조, KBS, MBC, YTN 등등의 그 노조의 조합원들이 TBS가 당하는 모습을 수소방관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요. TBS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TBS는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외부 출연진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추경을 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야말로 투항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시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해야만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오만한 태도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들이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편협된 방송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아주 끝판왕의 언론 탄압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한테도 동일한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KBS 사장서부터 지금까지 치우친 그런 방송을 했다는 걸 사과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중립적, 가로 열고 사실은 보수적 이런 입장의 방송을 할 때에만 이 분리징수를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상황을 수소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같은 언론사들은 지금 도대체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KBS마저 무릎을 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MBC, YTN, 뭐 다른 종편들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길들이기를 할 텐데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되묻고 싶은 오늘입니다. 네. 자, 교육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요. 고교 학점제에서 원안대로 공통 과목을 상대평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에 따른 좀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내놓은 대책은 땜질 처방, 이런 땜질 처방이 없습니다. 예. 자, 일단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난이도를 갖다가 낮게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게 되면요,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킬러 문항이 들어가는 데가 대개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을 알고 문제의 의도를 알면 누구든 풀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어렵게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 한두 개가 있는 건데 그걸 빼면 그러면 누구든 알고 있는 그런 공식에서 답을 도출하는 거 결국은 계산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중상위권 학생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한 언론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생의 이 문제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이 문제의 부당함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쉬운 수능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입시 준비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의 불공정의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불공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지금 처방은 정말 근본부터 잘못됐다. 9월 모의고사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많은 그런 불안이 잠식될 거라고 보지만 네. 오히려 더 그 불안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